대학생을 위한, 이 교수의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6번입니다. 이 직업이라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Job, Occupation, Calling. 그리고 언론인의 경우. 왜냐하면 언론, 이게 신문을 보다 보면 언론인이 이제 자기네 직업이니까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잡은 이제 잡하고 오큐페이션하고 콜링 세 개가 있는데 우선 정리를 좀 해보면 잡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월급을 받는 또 주급이나 월급을 받는 이, 급여를 받는 그게 근대적인 직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이 직업이 근대적인 직업이 그것만으로는 살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대적인 직업이 뭐 로봇이나 AI 같은 거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의미가 굉장히 있었던 게 의미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큐페이션, 오큐파이라는 거는 몰두하다, 뭐 사로잡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큐페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큐페이션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고 콜링은 이제 소명이라고 해갖고 콜은 부르다는 뜻인데 이게 중세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그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 직업이 현재는 잡인데 이 잡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오큐파이 할 걸 찾아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콜링이 될 만한 걸 찾아야 되는 게,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직업을 위한 진로 탐색을 위한 길, 그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직업이 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월급을 받는 근대적인 직업만이 직업이었는데, 이게 근대적인, 여기다 조금 써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 근대적인 직업이라는 것이 이 돈을 버는 수입이 들어오는 게 수입 그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돈을 버는 그게 지대가 있어요. 지대. 그러니까 이게 중세 이후 그 중세 때 왜 우리가 전세 월세 이런 거 있죠. 그 지대 이거 있으면 그게 이제 그거 있고 그다음에 월급이 있죠. 봉급. 그죠? 급여. 이게 직업에서 나오는 급여, 직업에서 나오는 급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결혼. 요거 이제 그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있죠. 그 특히 요새는 남자들도 이렇게 신분 상승해서 결혼 이런 얘기들 많죠. 그 다음에가 상속이죠, 상속. 그래서 집을 사야 될 때 부모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행운이죠. 행운. 뭐 로또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이 돈이 이 수입이 생기는 어떤 하나의 틀인데, 그죠? 자기는 이제 어디까지 전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 이거는 요건 중세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 지금 우리가 있는 이전부터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집안이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상속도 있죠. 상속 그죠? 부모한테 가문이나 부모한테 이게 그러니까 가문 그러죠.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단어가 가족이 아니라 가문이 되는 그런 경우에 때는 상속이 되는 거죠. 그죠? 가문. 그 중세적인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결혼하고 행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못 해보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요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죠? 급여 직업. 이 급여 직업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급여 직업으로 할 수 없이 수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는 게 기본 상식이었던 거죠. 이게 근대 사회였던 거예요. 이게 근대 사회. 어? 근대 사회에 요것만 됐는데, 어, 그러니까 급여 밖에 돈을 버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생활 방식이었단 말이죠. 기본 생활 방식이었어요. 근데
음. 근데 이 근대사회하고 내가 근대사회라고 모호하게 얘기했지만 이 근대사회는 근대 산업사회였다고요. 그러니까 기계산업사회죠. 기계산업사회. 그러니까 그 근대 기계산업사회의 근본적인 생활 방식을 받는 수입 방식, 그 수입 방식이 급여였는데 그러니까 근대의 직업은 그러니까 기계산업사회를 위한 거죠. 그죠? 기계산업사회의 일꾼. 그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일꾼으로 인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로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계로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의 이분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이분화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구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돈 벌고 그러는 게 성공일 텐데, 그지? 그게 성공일 텐데 그 성공이 그 성공이 기계가 되는 거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행복을 갖다 주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이 이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성공, 공적인 성공과 사적인 행복이 이윤화가 됐어요. 공적인 성공은 급여에 의해서 나오는 거, 돈 벌게 나오는 직업, 그죠? 직업에서 나온 거죠. 직업에서 나오니까 사적인 행복은 가족에 의해서, 그죠? 가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적인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적인 그거에 대해서 중심을 둘 수밖에 없죠.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가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휴가, 와 공휴일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적인 이 성공, 공적인 성공이 기계적인 성공이 아니라 기계적인 수입, 기계 산업사회의 역군으로 돈을 버는 것, 그죠? 돈을 버는 것. 이거는 기계로서 하는 거죠. 그죠? 기계 산업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빠졌냐면 의미가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있었던 거죠. 가서 열심히 돈 벌면 된다. 그지? 그런 교육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내가 언론을 얘기했는데 언론인은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 성공이 수입하고 의미 두 개가 잘 조화가 되면 좋겠죠. 그죠? 이 수입하고 의미가 둘 다 잘 되는 곳이 뭐예요? 의미라는 게 뭐냐면 지위죠. 직위. 그죠? 그 변호사, 의사 이런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언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수입은 좀 작고 힘들어도 사회에서 받는 말하자면 사회 호응, 그러니까 직위, 그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성공 중에서 이런 금전적인 수입은 없지만 권력도 없지만 명예는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요쪽이 강한 쪽이 선생님, 그죠? 언론인 이런 쪽들인 거죠.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 근대 사회가 근대적인 직업, 이 근대 사회 자체가 문제가 벌어지니까 언론인들이 의미가 이게 교사도 그렇고, 그죠? 신문에 계속해서 교사들은 뭐 학생들한테 어쩌게 되고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거가 없으면 돈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런 것 때문에
교사들한테 제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내가 들은 이유는 바로 그 의미 문제를 갖고 있는, 그죠? 의미 문제가 그 언론이라는 직업 자체에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근대적인 직업의 미래, 현실, 그런 이 근대적인 직업의 그 현재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는 직업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내가 언론인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근대적인 직업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론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중에 강준만 교수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하나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들을 쭉 보면 정치가 정치만을 주교하고 언론 산업은 정치가가 돼갖고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받는 거죠. 돈은 못 벌었지만 권력을 하다니까 굉장히 좋은, 그지? 전체 국회의원이 10% 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론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언론인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호박이 무슨 소리냐면 맨 처음엔 유명해지고 뭐 언론이 알아주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나중엔 좀 안 좋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는 그런 게 언론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 의미가 있었으면 그냥 괜찮은데 언론 산업이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거죠. 그죠? 음. 그다음에 다른 어떤 출구도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돼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근데 언론인들이 또 언론에 대한 인신공격고 자긍심이 박약해진 거예요. 언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중심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고 얘기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고급 검색 서비스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기업이 뭐 좋은 콘텐츠를 생각하면 콘텐츠를 생산하면 당연히 독자가 소비하리라는 이런 고집이 여전히 건재한 것에 의미를 표현하면서 언론사들이 서비스업에서 언론업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진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외국의 다른 회사, 외국의 유명 언론사들도 그 언론업이 뭐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그럼 언론업은 뭐냐, 라는 거를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사회 전반에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언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뿌리째 흔들리는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굉장히 적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란 직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는 문제가 직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돈을 못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인이 갖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근대 사회 속에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언론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뭐 고급 뭐 좋은 콘텐츠 기사를 잘 쓰고 또 뭐 서비스를 잘하고 어쩌고 이런 것만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절망감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검색을 다 해볼 수 있다니. 기사 굳이 안 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할 수 있는 내용 말고 언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저 강준만 교수는 고급 검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언론이 새로운 정보 지식 산업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고급 검색 서비스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언론이 되고 새로운 정보 지식 산업이 돼야 되는지 이 글을 계속 따라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 거기에 전력을 다해서 고급 정보 지식 사회의 직업, 미래를 이끌어가는 직업, 그런 것들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직업으로서의 그러니까 언론인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언론 갖고는 컴퓨터 검색하면 그것도 다 우리가 언론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거죠. SNS 말하는 것도 다 여론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직업으로서 위치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정확한 지적이에요.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 시스템이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탈근대 시대의 상황이 왔는데 근대적인 직업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론이라는 것이.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언론을 대표로 얘기하고 있지만 언론은 대표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팩트를 조사하는 이게 또 서울대 언론정보과 교수 이중원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 팩트는 언론이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그러죠. 우리는 팩트를 잘 찾아갑니다. 근대적 직업에서 그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태원 사태 때 바로 그날 쓴 거예요. 글이. 그러니까 미리 썼는데 이태원 압사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언론이 만드는 건 뉴스를 만드는 건데, 그죠? 사실만으로 뉴스가 되냐 이거죠. 이태원 압사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어떻게 되냐? 누가 책임이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만 가지고 언론이 하고 있느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게 또 뭐가 있냐 이거죠. 팩트 말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을 충실하게 기술한다 그래도 편파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어떻게 정교하게 선택하고 이어붙여서 사건의 전말을 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이태원의 그런 압사 사고가 있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죠,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래요. 해석과 비판을 배제하고 사실만 남겨놓음으로써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다 이제 하나 써볼게. 사실만으로, 어? 사실만으로 사태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기본 자세가 근대 언론이 있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우리 근래 언론의 직업으로서의, 그죠? 직업으로서의 근대 언론은 사실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면 그걸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국회 청문회도 열어져요. 그죠? 국회 청문회도 여는 게 뭐냐면, 사태를 파악하면 진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런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죠? 이태원 압사 사고의 그 피해자 가족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다. 이런 자세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죽음이 헛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 그런 무의미한 죽음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 등 정치적 대립 관계에 따라 같은 사실을 놓고도 정반대되는 해석, 이해와 해석과 설명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언론이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언론, 탈근대 시대의 언론의 갈 길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석과 이해와 설명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그죠?
여론 형성을 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이게 뭐였냐면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를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 그 힘을 다해가고 있는 근대 사회의 기본 틀을 만들어내었던 언론의 힘을 발전하는 방법일 것이에요.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근대 사회 여기서 좀 옛날 거로 돌아가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라크의 시작 또는 뭐 여러 나라에서 그러죠. 뭐 등 히잡 사태 등 히잡 갖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문제 등 어, 거기가 뭐냐면 여자들이 왜 그 히잡을 꼭 써야 되냐. 여성의 권리죠.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근대적인 노력을 근대적인 발전, 진전과 발전을 위하여, 그지? 이라크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그죠? 여론 형성, 국내는 물론, 국제는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여론 형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이 언론이 그러니까 그게 근대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언론이 이게 주류 언론이 되면 언론이 이라크라는 언론이 이라크라는 국가의 주류 여론을 형성해내면 내는 핵심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것이요. 우리도 살구 때 있었다고요. 우리도 살구를 기억을 해보라고. 살구가 뭐였냐고. 한국의 살구 학생혁명, 뭐 광주 사태, 최근에 촛불혁명. 다 뭐예요? 등은 한국의 여론의 주류를, 그지? 보다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어? 노력이었고, 이러한 노력은 언론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신문, 방송, SNS, 그죠? 등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언론의 기본적인 틀이 언론이 해야 될 기본적인 직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째, 언론의 사명, 어, 디모크라시, 데리다의 용어를 쓰면 다가올 민주주의 이런 말을 쓰는데 즉 점점 더 괜찮아질 이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라이긴 하지만 여성의 권리 또는 장애인의 권리 이런 건 아직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가올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아주를 위한 핵심 도구인 거죠. 이건 변함이 없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언론의 근대적인 직업 현실 이 뭐예요? 이게 어, 어, 탈근대적인 상황 속에서 부적합한 방법론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직업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언론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중원 교수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사실에 대한 충실한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근대적인 거죠. 그게 근대적인 거예요. 이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독자들에게 배움과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뭐처럼 옛날에 이 사회혁명 때처럼 그다음에 촛불혁명 때처럼 우리 촛불혁명 때 그 사람들이 그 언론에 나온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광주사태 때는 한국에서는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듣고 그죠? 이게 결국은 끝까지 힘을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더 민주화로 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청자의 탐구와 반성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언론의 기본적인 다가올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 사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충분하다는 변명이 고약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단지 모험적 취재와 활기찬 보도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 답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 어떻게 모험적인 취재를 하고 어떻게 활기찬 보도를 가로막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아까 보세요. 아까 강준만 교수 이 두 분 다 굉장히 이 언론의 미래를 향하는 노력, 고민 중에서는 이 두 분의 고민이 아주 핵심적인 인물일 텐데 두 분 다 그 대책이 고급 취재가 필요한 고급 서비스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언론이 새로운 정보 지식산으로 태어나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가 없고 또 이 그 서울대 이준홍 교수도 이 팩트면 충분하다는 근대적인 그 사고방식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모험적인 취재와 활기찬 보도가 뭐냐 이거죠. 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 설명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거는 단순히 여기서 내가 음, 언론을 어, 중심으로 근대적인 직업의 의미가 상실되어가는 상황을 어, 분석하고 있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근대적인 직업이 처한 난처한 병지에 있어서 어, 언론과 언론인과 언론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로버트나 그죠? 로버트나 AI 등에 그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반복 작업에 있어서는 로봇, 그 다음에 정신적인 반복 작업에 있어서는 AI. 그러니까 반복 작업은 다 이런 사람들이 할 테니까 뭘 더 해야 되나 이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도 여기선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날씨나 스포츠 기사 그런 것들은 AI가 더 쉽게 금방 해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근대적인
시스템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탈근대적인 시스템은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시대 전환의 때이기에 이래서 내가 이 강의를 이런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소위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내가 강준만 교수하고 서울대 교수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들도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전문가들도 그 확실한 해결 방책을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준만 교수나 그다음에 서울대 이준홍 교수가 잠됐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그 서양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양을 베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을 베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음, 팔로워 어, 정책 그러니까 서구 선진 서구의 문화를 따라가는 기존의 팔로워 정책이 저는 먹혀들지 적절하지 못한 이유는 어? 서구 사회에서도 한국의 전문가들만큼이나 아, 새로운 밝은대 시대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어, 창의적으로 자신의 갈 길을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강준만 교수, 강준만 교수, 이준웅 교수를 그래 갖고 비판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게 아니라 누구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대책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덕후라는 말 있죠, 덕후. 일본에 옷 닦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회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몰입할 수 있는, 오큐페이션, 빠져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직업이 아니, 근대적 직업이죠. 여기서 말할 때는. 근대적 직업. 그래서, 직업에서 일하고, 기계적으로 일하고, 이게 기계적인, 그죠? 기계적인. 그래서 나중에 휴가 때 되면 쉬고 또 돌아가서 기계적인 일하고 이러던 그런 상황은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후라는 현상의 그러니까 덕후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 된 거죠. 그럼 뭘 찾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여기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 조광희 변호사라는 분이 이태원 참사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는커녕 안 된다는 거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대통령이 책임이니 뭐니 아무리 해봐야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죠? 누군가 물러나고 누군가 유죄 선고를 받겠지만 그렇다고 사건이 질서 정연하게 일단락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운 사람이 뒤집어 썼다는 서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언젠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예언처럼 말하지만 사실이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면 그게 이제 선진국에 도달한 그 지구 한국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광 이 변호사는요. 음, 그리고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문제인데 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기존의 분석 방식은 어떠한 것이든, 그지? 한국 사회가 어, 당면하고 있는 당면한 위기 상황을 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내지 분석하거나 이 분석을 하고 분석의 바탕을 두고 둔 어, 적절한 행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분석에 동의하지만 이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첫째, 그것이 한국 증후군이라고 명명하듯이 한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대 시대에서 탈근대 시대로 전환하는 시대 전환의 시대 전환에 처한 인류의 상황에서 비롯한 것인지 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미국의 어, 의회의 극한 대립, 미국 정치 극한 대립 상황을 음, 음, 살펴볼 때 한국만이 어, 음, 난처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경이라고 내가 부르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도 못 가는 그러니까 근대를 유지하지도 근대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지도 못하고 왜냐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음,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해결하지 하는데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근대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탈근대 사회를 수정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난처한 경지에 빠져 있다고 한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을 내가 읽으면서 분석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끝에 보세요. 끝에 보세요. 어, 이 증후군, 한국 증후군,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국민적인 정원, 언론의 자성, 지식인의 연구와 고온,
알다시피 모두 불가능하다. 가장 큰 책임이 큰 정치권의 새로운 리더십 그나마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 증후군을 긴 시간 시름시름 앓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후에야 이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을까?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내가 이 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러한 절망적인 한탄이 음, 지금까지 읽은 세 명의 언론 전문가에 의한 결론이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전문가들의 할 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한국의 상황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 난경의 상황에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며 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탄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뭐 해결책을 지금 이렇게밖에 안 말했는데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기는 하니까 그 해결책은 어?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몰두하여 그러니까 오큐페이션이죠. 몰입하여 하여 각 창의적으로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은 좀 뒤에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일로 자리 잡는 것은 의미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왜 썼냐면 소명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근대적인 직업의 한계를 의미 부족, 의미 결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몰입, 덕후와 같은 몰입이라면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 중세적인 소명처럼 의미가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그죠? 누가 의미를 가르쳐 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직업의 의미가 근대적인 직업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죠? 점점 더 없어지고, 아직 탈근대적인 직업의 의미가 시스템 부족으로, 시스템 결여로, 시스템 아직 없으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를 주는
의미를 줄 하고 있는 일에, 그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시스템의 결어로, 그죠? 어, 의미가, 철근대 직업의 의미가 아직 멸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이다. 왜냐하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추상적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선 할 수 없이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나도 지금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편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도 살근대라는 시대 전환의 새로운 상황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라는 것이다. 판단을 할 수 있다. 요건데 몰두하여 오큐페이션 몰입하여 덕후처럼 몰입하여 새로운 소명을 자신의 직업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는 언론이죠. 이 글에서는 예를 들어 언론인으로서 찾아낼 수 있다면 응? 시대를 그죠? 시대를 선구적으로 앞서 나가는 응? 그죠? 선구적으로 앞서 나가는 아주 신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세,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상황에서, 어? 에 있던 그때의 청년들이 이 부딪혔던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이전에 청년들에게 삶의 선택지는 스탕달의 스탕달의 적과 극.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적각이 뭐냐면 신부, 사제. 적은 빨간 옷이죠, 신부의. 사제와 군인, 군복이라는 어, 이에서 보여주듯이 아주 섭섭했어요. 그게 이 적각의 책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되면서 그러니까 중세 체제가 중세 전근대 체제가 붕괴하면서 그죠? 사제와 군인이 아니라 온갖 직업 그죠? 평민들이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에 속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 평민들 대부분에게
삶의 미래의 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떴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만 더 이걸 얘기해주면 영국에서 이 대영 제국주의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낭만주의, 낭만주의가 뭐냐면 19세기 전반부에 낭만주의는 낭만적 사랑, 그죠? 사랑, 로맨틱 러브에 관한 얘기를 보통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개인이죠. 한 개인, 그러니까 보통 평민의 개인이죠. 의 독립 주체적인 현실을, 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미래상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가난한 평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응? 희망을 주었고, 이게 대영 제국의 세계 지배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조셉 콘라드의 내가 맨날 똑같은 거 인용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용하면 힘드니까 뭐 혼란스러우니까 예를 여러 말 들면 영문학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삶의 핵심에 주인공 터츠는 가난한 연인과의 결혼을 위하여 어? 결혼을 위하여 상하, 그지? 아프리카에서 상하를 코미션 수집하여 한 코미션을 받기 위해 이 상하가 뭐냐면 어, 그 당시에 보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하를 수입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죠? 받기 위해 어, 풍토병 3분질이 죽는, 그지? 유럽인의 어, 의 3분의 1이 죽었던 풍토병의 위협을 무릅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돈 많이 벌어오면, 그치? 그때 자기 약혼녀의 아버지가 부자인 것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나도 부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대영제국의 세계 지배의 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 근대화, 그러니까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돌이켜본 이유는 서구가 주도해왔던 근대화가 어? 이제 그 힘을 다하여 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한국의 K-팝, 한국의 문화, K-팝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이건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나중에 이 9번쯤에 가서 할 텐데 전 세계적인 호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죠.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겠지만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난처한 경지가 전 세계적이라면, 응? 그러니까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이라는 준비가 일어난 지 세계적이라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 특히 어, 시대를 선도할 기회가 어, 크게 주어지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자, 이태원 압사 사고, 사고에 관한 전문가들, 전문가 3명의 절망적인 어, 분석을 읽었지만 그러한 한국적인 현상이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태원 압사 사고에 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한 바탕을 둔 분석을 해석과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미래의 언론인으로서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전문가들의 절망적인 미래 예측과에 반대되는 희망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래의 언론인이라면 질문해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분석은 누군가가 한다면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근대적인 직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절망적이고 뭐 사실 갖고 안 되고 기존의 어떤 언론의 분석 갖고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태원에 가서 죽은 젊은이들은 거기 사실 때문에 가서 죽은 거 아니죠. 헐로윈이라는 누구도 알지, 우리 한국에서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축제를 때문에 모여 있다가 죽은 거죠. 오큐페이션 때문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뭔가 몰두해서 그 사고 자체의 성격도 달라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걸 볼 수도 있어요. 왜 모였을까? 왜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모였었죠? 왜 모였을까? 라는 것부터 다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 좀 더 자세한 이런 대안들은 다른 글에서 더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해야겠죠.